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피부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크림을 선택해야 하고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깨달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내 피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본인 피부가 땡기고 막 속건조함이 있어서 건성 같은데 또 화이트헤드는 엄청 많고 어떤 피부 상태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피부를 건성, 지성으로 하나로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피부에는 이 피지라는 기름샘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자, 신체에서는 이 피지샘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통이 이 털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얼굴에 대부분 존재하거든요. 얼굴에 바세린과 같은 이러한 기름이 막 저절로 분비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얼굴 피부를 얇게 이렇게 벗겨본다고 하면, 좀 징그럽지만 이렇게 얇게 벗겨본다고 하면 이 기름샘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막 거의 없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 주로는 이마, 요 미간, 그리고 이제 코, 그리고 요 앞광대의 일부, 그리고 턱, 이런 부분에 피지가 많이 모여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헤어라인 쪽에 이 기름샘이 발달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턱라인 쪽에 발달돼 있고 뭐 오히려 이마는 거의 발달하지 않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자, 원장님, 근데 원장님은 사람들 피부를 안 벗겨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피지 분비량은 모공 크기와 비례합니다. 자, 이 모공 크기는 엄마, 아빠 닮아가지고 막 1mm, 막 1.5mm 이렇게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피지의 양에 비례해서 요 말랑말랑한 모공구멍 자체는 살이 말랑말랑한데 이 말랑말랑한 모공의 구멍이 점차 이렇게 넓어져서 한 이 정도 피지량에는 한 이 정도 크기가 유지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고착화된 것이 바로 현재의 모공 크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공의 크기가 큰 부분은 내 기름샘에서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곳이고 모공의 크기가 작은 부위는 내 기름샘에서 기름 분비가 별로 없는 곳이겠죠. 자, 이렇게 내 얼굴을 지도처럼 모공이 넓은 부분, 작은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습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보습은 일단 수분이 많은 것에서부터 유분이 많은 것 순으로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처음부터 이 유분이 많은 것을 바르게 되면 수분이 피부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겠죠. 이 기름 때문에. 자, 반대로 수분이 많은 것만 발라주면 수분이 이렇게 발려줘도 유분이 이렇게 막아주지 못하니까 금방 증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수분이 많은 것들을 먼저 발라주고 점차적으로 유분이 많은 것을 발라서 처음에 발라진 이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못하도록 기름막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해가 쉽게 수분이 많은 계열은 첫 번째 에센스, 두 번째 세럼, 세 번째 앰플이 속한다고 하고 유분이 많은 계열은 첫 번째 로션, 두 번째 크림, 세 번째 오일이 속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유효 성분이 적은 것에서 많은 것 순으로 에센스, 세럼, 앰플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기준이 딱 이렇게 있지 않고 그냥 화장품 회사가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수분이 많은 계열 중에 한 종류를 선택을 하고 유분이 많은 계열인 로션, 크림 중에서 한 종류를 선택해서 발라주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 평소에 기초 화장품을 막 4-5종류씩 쓰던 분들이 원장님 저 이렇게 딱 2개만 바르면 너무 땡겨 나 악건성이야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조절해주라 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퇴근하고 화장을 막 지운 다음에 앰플 1개, 크림 1개 이렇게 바른 다음에 또 한 2시간 있다가 또 피부가 땡겨 그러면 그 위에 같은 크림을 또 더 바르고 또 자기 전에 또 피부가 땡겨 이러면 크림을 또 더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 크림 선택하는 법이 중요한데 자, 크림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수분 크림, 뭐 그냥 크림, 뭐 영양 크림, 뭐 피부 장벽 크림, 피부 재생 크림 등등. 근데 사실 이러한 이름은 화장품 회사가 그냥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한 방송에서도 이 내용을 언급했었는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뭐요? 수분 크림이 사실은 정의 내릴 수 있는 화장품 업자가 없어요. 수분 크림이라는 건 정의가 딱 있지 않아요. 뭘 수분 크림이라고 하는지 물어보면은 없어요. 자, 수분 크림이 저한테 맞나요? 영양 크림이 저한테 맞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자, 사실 이 수분 크림을 정의 내릴 수 있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따로 없습니다. 수분 크림은 이 크림들 제형 중에 좀 더 로션에 가까운 제형, 즉 덜 유분기가 있는 것을 그냥 수분 크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객들은 사실 크림보다 단어에 이 수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더 피부에 막 수분 공급을 막 해줄 것 같고 좋게 느껴지거든요. 자, 마트에도 요즘 얼굴에 바르는 로션은 거의 없고 다 수분 크림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수분 크림 바를까요? 아니면 영양 크림 바를까요?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유분기가 덜한 걸 바를까요? 아니면 유분기가 더한 것을 바를까요?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분 크림이 안 좋은 것이냐? 아니죠. 저처럼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은 기본값이 유분기가 적은 화장품이 더 많은 것이고, 연세가 많으시고 막 피지 발달이 적은 사람의 경우에는 유분기가 더 많은 크림이 더 피부에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크림을 바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피지가 많은 부위, 그리고 피지가 뭐 적은 부위, 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을 괜히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자, 오늘도 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는 40대 여성분이 오셨는데, 이마랑 코에는 화이트헤드와 트러블이 굉장히 많으신데, 양쪽 볼과 이 턱은 모공 하나도 없고 막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각질이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자, 만약에 이분이 보습을 안 하면 이 양쪽 볼이랑 턱이 엄청 땡기겠죠. 자, 이분은 보나마나 유분기가 많은 보습제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 보습제들을 사다가 덧바르셨겠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이마나 이 코 같은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 즉 내 스스로 이렇게 분비되는 기름이 많은 곳에서도 유분기가 많은 제품들이 계속 모공을 막고 있으니 화이트헤드나 블랙헤드 트러블이 잘 생기겠죠. 자, 그러므로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 이꼴 모공이 많은 부위죠. 자, 이런 부위는 화장품을 덜 유분기가 있게 발라주고, 뭐 아까로 따지자면 뭐 수분 크림이나 이렇게 덜 유분기가 있게 발라주고, 피지 발달이 뭐 적은 부위, 모공이 거의 안 보이는 부위겠죠. 자, 이런 부위는 화장품을 더 유분기가 있는 것을 사용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또 원장님 이것을 어떻게 다 나눠 발라요 얼굴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장품의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조절해 주라고 했죠. 자, 아까 수분이 많은 계열에서 1개, 유분이 많은 계열에서 1개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수분 많은 계열에서는 앰플, 자, 유분 많은 계열에서는 크림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자, 앰플을 얼굴 전체에 바르고, 모공 발달이 많은 부위는 크림을 아주 얇게만 바르고, 모공 발달이 적은 부위들은 크림을 충분히 바른 다음,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만약에 얼굴이 좀 땡긴다 이러면 모공 발달이 적은 부위들은 한 번 더 덧발라주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빈도수로 조절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피지 발달이 너무 많은 분이 한여름처럼 이 피지 분비가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면 앰플만 발라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화장품의 개수를 줄인 상태에서 이 빈도수로 본인의 피부, 그리고 계절, 그리고 땡기는 정도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본인의 얼굴을 지성, 건성 이렇게 하나의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부위별로 나눠질 수 있음을 기억을 하고, 기초 화장품을 선택할 때는 무색, 무향의 똘똘한 제품을 선택을 하되, 계절에 따라, 피부 상태에 따라, 얼굴의 부위에 따라 바르는 빈도수를 조절해서 발라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